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근무하는 송광훈입니다. 어, 한약재 추출물 중에서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조금 개선해 줄 수 있고 혹은 예방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PCSK9 유전자의 발현 억제를 통한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 증가용 조성물 및 이에 관한 용도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긴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되어서 FDA 승인이 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제제의 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PCSK9이라는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인데요. 기존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서 스테틴이라는 물질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심바스테틴도 있고, 뭐 아토바스테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었는데, 그 스테틴의 이제 특허가 끝나고 나서 이제 스테틴의 또 장복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들도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스테틴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2002년도 정도에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작용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스테틴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개발에 뛰어들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전공이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내분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이제 천연물, 저희 한의학연구원 자체가 사용하는 제재들이 대부분 천연물이라서요. 천연물을 이용해서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왜 필요하냐, 이러한 물질들이 왜 필요하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중에서 스테틴보다 더 좋은 약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전문의약품 시장 중에서 대략 한 30%에 해당하는 매출이 스테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스테틴이 작용하는 기전은 세포 내에 있는 HMG 코일 리덕테이지라는 효소를 이니비션을 해서 세포가 몸속에 내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발생을 시키면은 그게 간세포에 있는 LDL 수용체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이제 생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스테틴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원래 LDL 수용체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그 LDL 수용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PCSK9이라는 물질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또한 한 20년 정도 스테틴이 이제 특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의학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장복을 하게 되면 근육 통증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당뇨병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최근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틴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이죠. 실제로 이제 그러와 관계되는 것들에서 이제 빅팜들이 이 PCSK9을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개발을 했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에볼로쿤맵이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혈관 내에 있는 LDL 같은 것들 나쁜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LDL은 간세포에 있는 LDL 수용체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간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콜레스테롤과 수용체가 분리가 된 이후에 콜레스테롤은 나중에 세포들이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담즙산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지게 되고요. 다시 남아있는 LDL 수용체 같은 경우는 다시 세포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콜레스테롤을 이제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소모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PCSK9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리사이클링 되는 사이클 자체 안에서 LDL 수용체 자체가 원래는 세포막으로 나가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사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데그레데이션 가는 패스웨이로 이제 분해가 되어버리는 패스웨이로 작동을 한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PCSK9 자체의 기능이나 발현 자체를 블락킹을 하게 되면은 원래 스테틴이 가지고 있던 효능을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개발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이 물질은 원래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산업화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개발할 때 이제 사람으로 인체 적용 시험이라든지 임상 시험을 했을 때 좋은 바이오 마커들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드는가만 확인을 하면 실제로 약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같은 것들의 유효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담보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천연물에 베이스한 것들은 개발 기간도 그에 비해서 좀 짧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오랜 동안의 기술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원래 개발했던 원래 원천 소스가 한약재 기반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해서 사용되어져 왔던 물질들이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같은 경우 약가가 1년에 한 15,000불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약재 추출물에 의해서 사용되는 물질들은 그에 비해서 좀 더 저가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분자생물학에 기반해서 이제 사용되었던 siRN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데그레데이션 시키는 기법들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타겟팅하지 못하고 오프 타겟팅이라고 해서 다른 곳들에 다른 필요 없는 혹은 관련되지 않는 유전자들이나 단백질들을 데그레데이션 시키는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상태는 세포 레벨에서 실제로 이제 리포러 셀을 통해서 휴먼의 PCSK9의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그러면 간세포에서 분비되어지는 이 PCSK9이 실제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됨에 따라서 분비되어져서 활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드느냐, 그에 따라서 LDL 수용체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지고 증가된 LDL 수용체가 기능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캐칭을 해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신호전달 체계나 어떠한 유전자들이 이 PCSK9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데 인볼브 되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했던 실험 기법은 흔히 이제 제약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리포러 어세이를 사용을 해서 하이스루풋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로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어쨌든 다 실험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약업체에서는 이걸 이제 로봇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단기간에 한 10만 개 이상에 되는 케미칼들을 스크린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정도 여건은 되지 않아서 휴먼의 PCSK9에 해당되는 프로모터 한 1.5kb 되는 것들을 리포러에 부착을 시켜서 이 리포러를 세포 안으로 넣어준 이후에 이 리포러의 액티비티가 줄어드는 물질을 찾아내면 실제적으로 PCSK9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리포러 시스템들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이 PCSK9 유전자를 발현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라든지 유전진자라든지 전사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처리를 한 이후에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이 대략 한 250여 종의 열소 추출물하고 에탄올 추출물తో 합쳐서 한 500여 종 되는 것들을 스크리닝을 실시를 했고요. 그 스크리닝 과정은 1차적으로 한 8개 정도의 퍼스트 히트를 찾았고 그 퍼스트 히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산업화가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물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물질이 저희가 이제 이름을 BR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BR이는 농도 의존적으로 이 리포러의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존에 이 PCSK9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 버베린이라는 물질이 실제로 포지티브하게 이 리포러 액티비티를 감소시키고 실제로 버베린이 포함되어 있는 한약재 추출물 중에서 이제 황련이라고 알려진 물질이 이 버베린을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황련의 추출물 또한 버베린과 유사하게 농도 한 200 마이크로그램 ml 정도의 농도에서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그러면 실험적으로 어느 시점에 유전자 발현을 테스트하고 어느 시점에 단백질 발현을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임 디펜던트하게 유전자 발현이 변화되는 패턴을 확인을 했을 때 대략 처리하고 나서 24시간 정도 되면은 PCSK9의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는 반면에 LDL 수용체의 유전자 발현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의 실험들은 대부분 다 24시간 정도 처리를 한 이후에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심바스테틴을 저희가 이제 실험에서 스테틴 물질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심바스테틴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PCSK9의 mRNA 레벨이 한 2배 이상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PCSK9의 mRNA 발현 양상이 저희가 개발한 물질을 처리를 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반대적으로 LDL 수용체의 mRNA 발현량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는 저희가 대조군으로 항상 이제 버베린이라고 하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싱글 컴파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가 이제 스테틴을 처리하게 되면은 원래 스테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MG-CoA 리덕테이즈의 단백질의 기능을 불활성화시키는 컴피티티브 이니비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테틴을 처리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는 이 HMG-CoA 발현량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서 실제로 HMG-CoA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이 HMG-CoA가 스테틴의 처리에 의해서 증가되었던 HMG-CoA 유전자 발현조차도 이렇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된 mRNA 레벨이 실제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게 되는데요. 저희 그래서 이제 웨스턴 블라이트라고 하는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발현 중에서 mRNA 레벨 말고 단백질 레벨에서도 그런 PCSK9이 증가되는지 그리고 LDL 수용체가 PCSK9이 감소되고 LDL 수용체가 증가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틴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PCSK9의 프리커스 폼하고 머추어 폼, 이제 잘려서 활성화되는 폼들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거꾸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캡처링해서 클리어런스하는 LDL 수용체 같은 경우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노플루센스, 그러니까 형광현미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엔 조금 정확하게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붉은 색깔로 표현되는 게 LDL 수용체고 이제 푸른 색깔로 표현되는 것은 이제 세포의 핵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바스테틴만 처리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붉은색의 LDL 수용체 발현이 증가되고 저희 물질을 처리했을 때도 어느 정도 증가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LDL 수용체 발현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CSK9이 간세포 내에서 만들어지고 스테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외부로 시크리션 된 후에 LDL 수용체의 세포막 외부에 있는 부분에 결합을 해서 실제로 LDL 수용체를 데그레데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외부로 분비되어지는 PCSK9의 단백질 양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라이즈 분석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물질을 스테틴을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저희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훨씬 더 분비되어지는 PCSK9의 단백질 양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물질을 처리했을 때 PCSK9의 발현도 감소되고 LDL 수용체의 발현도 증가되는데 그럼 증가된 LDL 수용체가 기능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캡처링을 해서 클리어런스 할 수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LDL에다가 플로레센스를 레이블링을 한 이후에 세포에다가 처리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세포 안으로 들어와 있는 LDL 양을 플로레센스 디텍터로만 감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양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심바스테틴을 처리했을 땐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LDL의 양이 세포 내로 이제 인코퍼레이션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대략 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통계적으로도 훨씬 유의한 값의 LDL 양이 세포 내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기능적으로도 증가된 LDL 수용체의 양이 나쁜 콜레스테롤 클리어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스테틴은 HMG-CoA 리덕테이즈의 컴피티티브 이니비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 물질이 스테틴과 같은 기능을 조금 미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테틴과 같은 스테틴의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인 HMG-CoA 리덕테이즈 이니비터의 역할을 저희가 한번 같이 실험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HMG-CoA 리덕테이즈 활성을 100%로 줬을 때 이제 저희는 여기서는 아토바스테틴을 처리했는데 아토바스테틴을 처리하게 되면 거의 뭐 HMG-CoA 리덕테이즈 활성이 거의 0%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100% 정도 블로킹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는 요성 면에서는 효능이 나타납니다만은 농도 면에서 이렇게
한 200 마이크로그램 per ml 정도를 처리를 해도 스테틴만큼의 효능은 아니지만 농도 의존적으로 HMG-CoA 리덕테이지의 활성을 이니비션하는 결과를 얻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물질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신호전달 체계들이 이렇게 심바스테틴이나 스테틴 같은 걸 처리했을 때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신호전달 체계들이 이 물질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틴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 중에서 얼크 패스웨이나 JNK 패스웨이, P48라고 하는 메커니즘 패스웨이들이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된 패스웨이 중에서 이렇게 고농도군에서는 저희가 메커니즘 패스웨이의 활성화를 이니비션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PCSK9의 유전자 발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는 HNF1이라고 하는 전사 조절 인자의 유전자 발현도 이렇게 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PCSK9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개발한 물질은 아마 HNF1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가정을 세웠고 실제로 그러면 HNF1이 기능적으로 PCSK9의 프로모터 리전에 바인딩한 이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전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지 혹은 더 증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로마틴 이뮤노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해서 전사 조절 인자가 실제로 그 타겟팅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리전에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결합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NF1으로 이렇게 면역 침강을 한 이후에 그 유전자 그 HNF1이 발현하는 바인딩하는 리전을 PCR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증폭을 하게 되면은 스테틴을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HNF1이 여기 결합을 해서 이렇게 뚜렷한 밴드 상황을 볼 수 있지만은 버베린이나 저희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바인딩이 잃어버려서 원래 HNF1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이제 저희가 개발한 물질이 아마 HNF1을 통해서 이런 PCSK9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머리 하자면은 스테틴을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LDL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세포 밖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래 스테틴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이 이렇게 PCSK9이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을 조금 상쇄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물질을 같이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블락킹됨으로써 스테틴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효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물질은 천연물에 기반해서 가지고 개발한 물질이고 그러니까 천연물 같은 경우는 산업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QC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 물질이라든지 유효성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HPLC를 통해서 표준 성분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레벨 정도까지는 저희가 구성을 다 맞춰 놓아서 산업적으로 이용할 때 용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이제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단계에 있고요. 적용 분야는 저희는 어쨌든 건강보조식품이나 스테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병용의약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려견 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들에 많이 걸리는데 그러한 반려동물의 사료나 동물의약품 용도로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약재로서 효능이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양리효능이나 기전이 확보될 경우에 기존에 그냥 효과만 좋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해서 효과가 좋다라는 파급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요. 이 발명의 주 핵심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병용의약품 형태로 개발되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시스템적인 개발 단계에 대한 플랫폼은 나중에 또 다른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좋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